필러를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부위 3가지, 5가지 하면서 유튜브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지 말라고 하는 부위들이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최근에 진료를 하다 보면 코필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바타처럼 넓어지기 때문에 코필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도 피부가 얇고 그래서 비쳐 보이기도 하고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눈 밑에도 필러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왜 그럴까 싶어 유튜브를 찬찬히 필러 쪽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필러를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부위 3가지, 5가지 하면서 그런 유튜브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코 필러를 하면 안 된다, 눈 밑 꺼진 필러를 하면 된다, 눈 밑 애교 필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필러를 전문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시술이 눈 밑 꺼진 필러라든지 코 필러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내용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게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맞지 말라고 하는 부위들이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맞지 말아야 될 부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위 중에 제일 많은 부위 넘버1이 코필러인데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HA 필러가 물을 흡수해서 점점점 퍼진다는 거죠. 콧대가 넓어져서 아바타처럼 보일 수 있다. 2번째 이유는 콧대 같은 경우에 잘못해서 혈관 내로 주입이 되면 실명 내지는 피부 괴사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데서 하면 안 된다. 이 2가지가 하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퍼진다는 그것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고요. 이 HA 필러의 물성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HA 필러는 다 똑같은 HA 필러가 아니라 이게 부드러운 소프트한 젤 타입의 HA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약간 딱딱한 입자형의 그런 하드한 HA 필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스틀렌, 이브아르 계통이고요. 이 부드러운 젤 타입이 주베덤이나 벨로테로 이런 계통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똑같은 추의 무게를 올려놔도 이 부드러운 데는 쑥 들어가는 반면에 이 입자형의 하드한 HA 필러는 저렇게 잘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가지가 같은 HA 필러지만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부드러운 젤 타입의 HA 필러가 물을 더 잘 흡수해요. 이 그래프는 HA 제품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물을 흡수해서 얼마나 볼륨이 증가하나 혹은 감소하나에 대한 논문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맨 왼쪽의 것이 벨로테로, 2번째 게 주베덤, 2가지 다 젤 타입, 부드러운 제품이고요. 벨로테로 보면은 오히려 1-2달이 지난 후에 오히려 처음보다 더 볼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베덤도 살짝 증가합니다. 그 반면에 하드한 입자형 HA 필러 같은 경우는 3번째 게 이제 레스틀렌, 4번째 게 이브아르인데요. 전부 다 처음에 넣어줬던 볼륨보다 1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뭘 의미하느냐? 코필러에는 젤 타입의 필러를 써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죠. 코필러에다가 젤 타입의 필러를 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달 있다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타 코가 되는 것이고, 이브아르나 레스틀렌 같은 이 입자형 제품을 쓰시게 되면 그런 현상을 99%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99%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레스틀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제가 해드린 분인데, 한 분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벌어져서 너무 두꺼워져서 제가 녹여드린 케이스고요. 한 분은 7년 있다가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넓어졌어요. 근데 본인은 상관없다,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 아니라서 그냥 지켜보는 걸로 하고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2분 때문에 제가 99% 안 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는 대부분 퍼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신 분들 사진들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5년 있다가 다른 것 때문에 오셨었고, 보시면 5년이 지났지만 비교적 잘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분은 이제 7년이 됐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에 하자고 돌려보낸 케이스고요. 이렇게 2년, 7년 지나도 코필러를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아바타처럼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시술을 받으시고 뭐 1년 이내에 아바타처럼 퍼져서 오시면 제가 녹이고 다시 해드리거나 아니면 시술비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믿으실 수 있겠죠? 코필러를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가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이 돼서 피부 괴사나 심지어 실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캐뉼라라고 해서 끝이 뭉툭한 바늘만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습니다. 제가 2007년 그 무렵쯤에 코필러를 초기 할 무렵에는 저도 한 5케이스 그런 혈관 내 사고를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피부 괴사까지 가진 않고 대개 한 달 이내에 다 100% 원상 회복을 했지만, 그때 5케이스 생겼던 이유가 전부 다 바늘을 사용해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고요. 캐뉼라로 바꾼 이유는 한 케이스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또 캐뉼라도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고 실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캐뉼라를 너무 세게 빡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당연히 혈관을 뚫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타지 말고 걸어 다녀야 됩니까?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좋은 차를 안전하게 몰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코필러도 좋은 제품을, 적절한 제품을 숙련된 전문의가 사용을 하면 안심하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부위가 눈밑 꺼짐 필러, 눈물 고랑 필러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위가 눈밑 꺼짐 필러입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의 저희 고객이신데요. 눈밑 꺼짐 필러, 눈밑 애교살, 눈꺼풀 필러, 이 세 가지를 눈 주변에 3종 세트를 다 하셨던 분입니다. 보시면 눈밑 꺼짐이 해결되니까 훨씬 다크서클이 개선되어 보이고 좀 덜 피곤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48세 고객이신데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어서 100% 교정은 안 되었지만 수술하지 않고 거의 한 70% 이상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눈 밑에는 하지 말라던데요. 앞광대는 해도 요 눈 밑에는 못 한다는데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유가 한 두 가지인데요. 피부도 제일 얇고, 그리고 이 근육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잘 뭉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과하게 넣으면 핀들 현상이 대부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게 남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와 하자고 할 때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어느 병원에 가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잘 못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두 번째는 진짜 고수가 뭔가 위험하거나 안 돼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 두 가지는 있고요. 또 거꾸로 하라고 할 때도 이게 뭐 위험한 부위고 어려운 부위지만 잘하는 사람이 자신 있으니까 하자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거꾸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라고 할 때는 그 배경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SNS상에서 필러를 하면 안 되는 부위라고 잘못 알려진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코필러나 눈밑 꺼짐 필러가 기술적으로 분명히 어렵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위는 맞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코필러, 눈밑 꺼짐 필러 잘하는 선생님께 도움을 받으시면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